사실 뭐 목의 불편감, 그다음에 뭐 삼킬 때 걸리는 느낌 이런 건 굉장히 흔하고 애매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도 두경부암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병원을 찾아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목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경부외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경부암, 그리고 두경부 종양, 그다음에 음성질환, 갑상선 질환, 기도질환들을 주로 담당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이비인후과의 남인철이라고 합니다. 두경부는 말 그대로 이제 머리 그리고 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부학적으로 나눈다면 뇌 아랫부분, 그러니까 뇌 기저부부터 이 가슴 시작되는 부위, 그 사이의 공간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코나 비강, 그리고 입, 구강, 그리고 우리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인 인두,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후두, 그 침샘 같은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능들, 그러니까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또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런 기능들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경부암을 치료를 할 때도 암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또 보존하는 그런 치료법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술과 담배 모두 우리가 입을 통해서 그리고 들여 마셔서 술 같은 경우 이제 목을 통해서 식도로 내려가게 되겠고 담배 같은 경우는 목을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술과 담배가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가 이 두경부암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암 발생이 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인두암 같은 경우는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그리고 구인두암인 경우에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하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그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두경부암의 발생 빈도도 그와 함께 맞춰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여성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경부암 환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이 술, 담배에 의한 암은 점차 줄고 있지만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암은 반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술, 담배에 의한 암보다 바이러스에 의한 암의 발생이 더 빈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우리 구인두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같기 때문에 이 백신을 접종을 하면 실제로 이 구인두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구인두암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후두암 같은 경우는 암 발생 초기에 목소리가 변하는 그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서 후두암 발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고 치료 성적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 하인두암이나 이런 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이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병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냥 목이 좀 불편하다거나 또는 뭐 걸린 느낌이 든다든가 그런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이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장 이 병원을 흔하게 찾는 증상은 그 암의 발생 후에 그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그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요. 입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들여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후두나 인두 같이 좀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맨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보통 이제 후두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콧구멍이나 또는 입 안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병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혹이 있고 이게 암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 부위를 일부를 이제 절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겠죠. 또 목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목에 혹이 만져진다 그런 경우에는 겉으로 혹이 만져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혹을 겉에서 이제 바늘로 찔러서 세포를 뽑는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해서 암세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인도암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구인도암이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쪽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반응을 봐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 항암 치료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가서 반응이 좀 약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딱 정해진 방법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암인지 그리고 환자분의 전신 상태 그리고 환자분의 또 이제 그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후유증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 방법을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 추세는 가능하면 수술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절개도 줄이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봇 수술이 되겠죠. 이 안쪽에 있는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겉으로 째고 안쪽까지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입안을 통해서 로봇이 들어가서 그 병변 부위만 싹 제거하고 나오면 겉으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도 생기지 않고 또 넓게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기관 또는 신경이나 혈관들을 다 보존을 할 수가 있겠고 광범위한 절제가 아닌 딱 필요한 선택적인 절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도 훨씬 짧고 후유증도 훨씬 적게 남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로봇 수술이 모든 두경부암에서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암의 크기가 작고 입안으로 로봇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기구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강이나 또는 목의 해부학적 구조가 되는 그런 분들에게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주 광범위한 두경부암이다 그러면 사실 로봇으로 다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받고 싶어도 로봇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후두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교적 조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료 성적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인도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병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쪽에 생기는 암은 주변 조직으로 빨리 퍼지는 또 특징이 있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술, 담배 때문에 생기는 암에 비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또는 항암 치료에 비교적 잘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또 치료 결과 또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강암 같은 경우는 입안에 뭐 입병이 났다, 점막이 헐어 있는데 그게 낫질 않는다. 보통 분들은 그러면은 에이 낫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뭐 2주 또는 한 달 이상 그런 입병이나 궤양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후두암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 같다. 그런
증상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후두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사실 뭐 목의 불편감, 그다음에 뭐 삼킬 때 걸리는 느낌 이런 건 굉장히 흔하고 애매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도 두경부암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병원을 찾아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